사실 동사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 어휘 문제. 참고로 매회 토익 시험에서 동사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요. 보통 4-5문제 가량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고 보통은 4개 정도는 기출 어휘, 기존 토익 시험에도 정답으로 출제가 된 어휘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 100회 토익 시험 동안에 출제가 된 동사 어휘를 한번 정리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대략 400개가 조금 안 되는 단어가 과거 토익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100회 시험 동안에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그 범위로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드렸던 토익 파워 랭킹 자동사편과 타동사편 쳐다보시고요. 거기서 4문제가량 출제가 될 것이다라는 거. 그와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이제 신출 어휘가 출제가 되겠는데 그 신출 어휘 때문에 사전을 공부할 필요는 없대. 그래도 웬만하면 규칙 어휘 범주에서 놀다가 나머지 여러분들 저희 독해 문제건 기타 나머지 문제를 푸시면서 출제가 되는 예문이 나오는 동사 어휘 잘 모르는 것들 위주로 공부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은 전략 같습니다. 다만 문제를 풀 때 원래 동사는 주어랑 목적어의 해석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해석적인 그런 관계인데 요런 거 일단은 선택지를 딱 째려보니까 모두가 동사인 거야. 그죠? 그러면 웬만하면은 토익심에서 기출 어휘 중에서 여러분들 골라주고 나서 쓰고 나니까 사실 A, B, C, D 전부 다 기출 어휘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해석으로 접근을 해주게 되는데요. 다만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정답 뭘까요? 이거는 보자. Among many entries, 많은 출품작들 중에서 the judge 같은 경우는 판단하다 의미인데 상 줄 때 판단하는 사람들 심사위원들이겠죠. 심사위원들이 Mr. Makino's building design, 이 건축 디자인의 the top award, 최고의 상, 1등 상을 줬겠지? 좋습니다. 정답은 A번인데요. 물론 제가 해석상 notice 알아차리다, recognize 인식하다, regard는 간주하다 등등 보여드렸지만 사실상 building design 명사예요. top award 명사예요. 원래 여러분들 명사와 명사는 나란히 쓸 수 없습니다. 중간에 원래 뭐가 필요하죠? 명사와 명사는 나란히 쓸 수 없죠. 명사 중간에 전치사가 필요하잖아. 알고 있나 여러분들? 전치사가 없지 근데? 이거 전치사가 지금 없단 말이야. 그죠? 이 전치사가 없을 때는 사실상 문법적으로 일명 수요 동사인 award나 assign, offer, send, provide, give 이런 수요 동사만 나올 수 있죠. 자 어때요? 이런 문제도 요령 통해서 빨리 풀 수 있겠지?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한번 가볍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정답이 여러분들 A번의 gave가 맞고요. 자, 그 다음 선택지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동사가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bees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입찰안을 의미하는 명사인데요.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 proceed, 나아가다, 진행하다, compete, 경쟁하다. 바로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는 자동사예요. 즉 바로 뒤에 절대로 명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전인사가 필요한 동사죠. proceed 같은 경우도 어디로 나아가거나 진행할 때 proceed to 명사 혹은 proceed with 명사구를 쓰는 자동사예요. 즉 빈칸 뒤에 명사가 나왔다면 우리가 공부했던 자동사들을 버리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의 폭이 훨씬 더 좁혀지겠다 이 말이죠. 바로 리스트를 narrow down 시킬 때 첫 번째 자동사가 단서가 됩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D번 맞나요? bids from local companies, 지역 회사들로부터 입찰안을 받는 중입니다 라는 해석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혹시나 accept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다 할지라도 A, B번을 버릴 수 있겠네. 그래서 제가 드렸던 자동사 편 자료 시험 치기 전에 유심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자동사 편을 제가 이렇게 가볍게 한번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expand into도 토익 시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자동사이죠. 중국어로 확장하다 이런 의미입니까? expand into만다는 몇 안 되는 자동사고요. 그 다음 expire 같은 경우는 토익 시험 part 6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자동사입니다. 왜? part 6에서는 항상 정기구도 끝났다, 신용카드 만료가 되지 않으면 연락 없대. 알겠습니까? 편지 안 쓴대. 그래서 part 6는 회사랑 고객과의 대화인데 그 대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끝나가야 돼. 그래서 expire 많이 볼 수 있죠.
그 다음 return 같은 경우는 뒤에 to가 있냐 from이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return to는 뒤에 도착 장소가 나옵니다. 돌아가다. return from은 뒤에 출발 장소가 나와요. 서울로부터 여기 돌아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to는 도착 장소, from은 출발 장소. 그런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 serve도 토익 시험 대표 자동사이죠. 토익 시험에서는 근무 관련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serve as라든지 그 유사한 뭐 act as라든지 work as 전부 다 뭐뭐로서 근무하다. 네, 특히 여러분들 직원의 이력을 설명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serve as, act as, work as. 그 다음 leisure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토익 시험 대표 자동사입니다. leisure from이 나올 때는 그 뒤에 여러분들 원인이 나와요. 그래서 주어는 from 뒤에 명사가 원인이다 라고 읽는 게 기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반면 leisure in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여러분들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leisure in 명사가 나오면 명사라는 결과를 낳았다, 처리하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거예요. in 결과, from 원인. 됐습니까? 대표적인 자동사. 특히 remain 같은 경우는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인데 그냥 여러분들은 비동사하고 똑같다고 봐도 되는 동사입니다. remain, be, 뭐 혹은 뭐 become, 뭐 사실상 이 세 단어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용법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죠. remain, be, become 전부 다 비동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참고로 approach 같은 경우는 물론 사전에서는 타동사 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토익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하겠죠, 여러분들. 주로 데드라인, 마감 시간이 다가오거나 뭐 storm, 뭐 thunderstorm이 다가올 때 날씨 관련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다가오다라는 come과 유사한 단어입니다. come, 다가오다, approaching 하고 있다, coming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시작할 때는요, 토익 시험에서는 원래는 start라는 게 따로 있대, start, begin. 그렇지만 일반 영어에서는요. 그렇지만 토익 시험에서는 사실상 commence가 거의 대체합니다. 뭐든지 시작할 때 commence, 목적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시작하는 자동사, 얘도 토익 시험 대표 자동사입니다. 그 다음 register for가 토익 시험에 많이 나온 이유는 내가 어떤 회의에 참가할 때, 워크숍에 참가할 때 미리 이름을 적어둬요. 그 이름을 적어두는 걸 register for 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register for the conference, 회의에 등록하다. 그 다음 준수 관련 표현은 왜 열심히 나오냐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엄마만 들으면 되지. 사회에 나가시면은 각종 안전 규정, 보안 규정, 회사 내에 규정이 많습니다. 그런 규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준수라는 표현이 열심히 나올 수밖에 없어. comply는 with랑 만나고요. conform이라는 단어는 to랑 만나죠. stick이라는 단어도 to랑 만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과는 관계없이 자동사들은 이 동사에 의해서 with냐, to냐, for냐, at냐, in이냐 바뀌거든요. 그래서 자동사 뒤에 어울리는 전인사는 대중 없다. 오로지 해석으로 접근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specialize in the 토익이 좋아하는 자동사죠. 전문화하다가 왜 열심히 나오냐고요. 사실 요즘 회사들이 말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는 회사가 없대. 전부 다 전문적으로 취급합니다. 유튜브 보시나? 먹방만 하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토익만 하든가 수능만 강의하든가 혹은 토익 안에도 에이스만 하든가 알스만 하든가 요즘 전부 다 특화돼 있지. 우리 수업도 저는 에이스, 알스 다 하지 않고 알스만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화된 서비스가 전문화된 서비스, 훨씬 더 전문적인 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는 필수 불가 요소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의존 관련 표현들은 depend on도 있고, 뭐 rely on도 있고, 뭐 count on도 있고, draw on도 있지만 최근 토익 시험에서는 depend on, rely on 정도만 나오죠. 그 다음 vary라는 단어가 있죠. 원래 명사 variety라는 단어. 야, 참 버라이티하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 단어의 동사가 vary인데요. 이것도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주어가 다양하다, 연령대가 다양하다. fees vary, 수수료가 다양하다. according to the type, 타입에 따라서 다양하다. 이렇게 자동사들은 뒤에 명사가 없는 게, 바로 뒤에 명사가 없는 게 특징이죠. 가장 중요한 자동사죠. 그 다음 appear 같은 경우도 나타나다, 드러나다 의미인데요. 뭐 appear at school, 학교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appear agreeable, 동의할 만한 상태로 드러났다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show up,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다, 마치 비동사처럼 유사하게 쓰이는 경우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 게 appear 용법입니다.
네, 토익 시험에서는 보통 구인 광고 문제 많기 때문에 신청 지원 문제도 열심히 나올 수밖에 없대. apply for 이란 표현도 있는데 신청하려면 이름 적어야 되지? sign 하거든요. sign up for 혹은 sign out for 전부 다 신청의 의미로 사용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지금 뭐 하냐고요? 토익 시험에 나오는 자동사의 개수가 아까도 말했지만 74개 정도입니다. 실제 사전에서는 만 단위야. 동사가 12만 개이기 때문에 최소 12,000개에서 뭐 최대 자타 용법 다 쓰이는 한 3만 개까지 양이 늘어납니다. 엄청 많죠, 그죠? 그래 공부해가지고는 끝이 없대. 지금 적은 것 최근 100회 토익 시험 동안에 걸쳐서 2회 이상 출제가 된 자동사들입니다. 자, 그 다음 뭐 become 같은 경우도 사회사령도 뭐 아까도 말했지만 비동사하고 똑같더라. If a position becomes available, 일자리가 가능해지면, 일자리가 비게 되면 이런 뉘앙스죠. 그 다음 합병 관련 표현이 있거든요. 합병 관련 표현은 merge 그 다음에 acquire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보통 M&A라 부르지. 이때 M이 merge에서 파생되고요. A가 acquisition, acquire에서 파생이 되거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acquire 같은 경우는 타동사입니다. 반면 merge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with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acquire a real company가 될 수도 있고 혹은 merge with a real company가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 합치는데 이게 합병이냐 인수냐 그런 비식적인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자타용법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겠다 이거죠. 그 다음 네, proceed with도 토익이 매우 좋아하는 표현. 나아가다, 진행하다. proceed with 프로젝트인데 with가 없이 proceed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해서 나쁘지 않지? 그때 고르지 않는 게 중요하대. 자동사는 바로 뒤에 명사를 쓸 수 없다. 다시 한번 더. 자동사는요. 바로 뒤에 명사를 쓸 수 없는 동사. 그리고 자동사는요. 수동태가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동사. 요 두 가지가 자동사의 핵심적인 특성입니다. 바로 뒤에 명사를 쓸 수 없고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더라. 최근에 많이 볼 수 있는 자동사 중에서 emerge를 꼽을 수가 있죠. 토익 시험에서 as를 만나는 자동사가 총 4개 출제되거든요. work as, serve as, act as 이미 보여드렸죠. emerge as는 뭐뭐로 부상하다, 뭐뭐로 떠오르다, 뭐뭐로서라는 표현인데 막 1등 기업이 무너지고 새로운 기업이 1등으로 떠오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이 emerg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응답 반응 관련 표현들 있죠. respond건 뭐 react라든지 이렇게 응답 반응 관련 표현 뭐 reply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react, reply 이거는 A입니다. A. respond 전부 다 to랑 만나는 이름들 자동사로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 run 나와 있는데 뭐 run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자타 동사가 모두 쓰이지만 실제 토익 시험에서는 주어가 작동 운영되다라는 수동의 의미의 자동사 좋습니다. 특히 독해 시험에서는 동의어 문제가 많이 나와요. perform이라든지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operate이라는 단어거든요. operate, run 바꿔 쓸 수 있더라. 독해 동의어 문제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운영되고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고 뭐 여름 스케줄이 진행될 때 run, operate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지금도 계속해서 뭐 중요한 표현들 계속 뭐 등장하고요. from과 만나는 자동사가 지금 몇 개 나왔네요. from과 만나는 자동사 많지 않은데 뭐 graduate from 뭐로부터 졸업하고 retire from 뭐로부터 은퇴하고 제가 retire 대신에 또 resign도 적어볼게요. resign from resign 뜻이 뭐죠? 사임하다. 네. 그래서 은퇴나 사임도 비즈니스에서 많이 볼 수밖에 없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resign, retire 전부 다 많이 씁니다. from 명사. as가 나와서 뒤에 직위가 나올 때가 있지만 주로 from 뒤에 부서, 회사가 나와서 은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네, 그다음 뭐 요즘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콜라보 아니겠니? 콜라보. labor 힘을 모으다. collaborate with 누구와 협력하다. 참고로 collaborate on이 나온 경우도 있대. 이 on이 나올 땐 협력 대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목적이 나온대. 그래서 collaborate on the design. 디자인 업무에 대해서
콜라보 하는구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콜라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work together 개념이거든요. work together 다 함께 일하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 labor, call 모은다, 컴퍼니처럼 모은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좋아요. 네, 그 다음 뭐 enroll in 나와 있는데 사이사 이름들 register for 나왔죠. 요 단어랑 함께 많이 쓰이는데 뭐 in이냐 for냐에 의해 가지고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죠. 열심히 나오는 이유는 하여간 어디에 내가 참가합니다라고 할 때 이름을 줄 수밖에 없대. 이번 주말에 어휘 특강 있지? 어휘가 없네 하면서 그죠 여러분들? 아 몰랐나? 어이가 없네 수업이 있거든요. 우리 멋진 은수님께서 강의하시는데요. 여기에 참석하려면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저희 데스크에서 명단이 있거든. 그래서 이름 적어야 되는데 그게 enroll in 혹은 register for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2번 선택지에 사람 동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사람 동사. 그래서 사람 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빈칸 오른쪽의 명사가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돼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볼까요? 자, in December 2020, 2020년 12월에 MIC라는 회사가 announced construction, 공사를 알렸습니다. 정답은 B번인데요. 사실 inform도 알리다가 맞니? 근데 문제는 뭐냐? inform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 동사입니다. 즉 누구누구에게 알릴 때 inform도 있고 notify도 있고 또한 상당히 유사한 단어로서 assure 누군가에게 확신을 준다든지 convince 누군가에게 역시 확신을 주다 remind 누군가에게 상기시켜주다. 우린 이런 동사들을요 단순히 뜻만 하시면 어려운 게 뭐냐면 나는 어떤 사실을 상기했어. 그럴 때 remind fact, remind news라는 표현 쓰지 않아요. 뭐 더 오랜 수명을 보장합니다. 이럴 때는 assure longer life라고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저 사람 동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얘들은요 무조건 뒤에 사람이 나와요. 즉 얘들은 뭐뭐를 통보하는 동사가 아니라 누구에게 알리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informed us, notified us of construction 이렇게 사용됩니다. 무조건 뒤에 사람. tell me 하나, tell me 누구에 말하다? tell형 동사에 가깝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사람 동사들이 이런 것들 contact 사람에게만 연락을 취할 수 있고 persuade 사람에게만 설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람 동사예요. 3번 감정 동사 마찬가지 impress 누구 사람에게만 감동을 줄 수 있고 이거죠. 사람들만 지치게 만들 수가 있고 즉 감정의 의미의 동사들도 감정을 주다라는 의미거든요. 뭐 실망감을 주건 걱정감을 안겨주건 놀라움을 안겨주건 이렇게 주다 의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뒤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satisfy는 예외라고 적어놨죠. satisfy는 이런데 만족시키다 의미도 있지만 충족시키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족시킬 때 satisfy 뭐 your needs 이런 것들 당신의 욕구, 욕망 따위를 충족시킬 수도 있거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satisfy는 뒤에 사람 명사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나머지 기타 얘들은요. 이렇게 말할게요. 오른쪽에 사람 명사가 있으면 거즘 정답이 돼요. 반면 사람 명사가 아니라면 오답이 될 건데 정답이 되건 오답이 되건 선택지에 많이 등장할 거니까 등장하는 순간 오른쪽에 사람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 줄 것. 오케이? 수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태는요. 주어가 사람인지 아닌지를 찾아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능동태는 오른쪽에 사람, 수동태는 왼쪽에 사람. 볼까요? 자, 이 문장의 주어는 reminder. reminder 같은 경우는 알람, remind 시키는 것들인데요. 주로 알람이나 메모를 말합니다. 그래서 알람이 has not yet been announced. 알람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발표되지 않았다는 문제였거든요. 정답은 A번인데 C번과 D번을 쓸 수가 없는 이유는 주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 동사는 능동태는 오른쪽에 사람, 수동태는 왼쪽에 사람. 됐니? 이 규칙을 100% 지킨다고 보시. 사람 동사가 있는지 확인해 줄 것, 자동사가 있는지 확인해 줄 것. 시험 치기 전에 제가 챙겨드렸던 자동사 편, 사람 동사 편을 꼭 읽어봐 줄 것.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동사 어휘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볼 건데 거의 스피디하게
정답 체크하는 식으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정답이 픽업. 네, 뒤에 보완증을 픽업, 회수하다라는 문제였죠. 2번 문제입니다. 빈칸 뒤에 for가 나와 있지. 타동사들인 A, B, C가 나올 수가 없더라. arrange 다음에 for someone을 관로 한번 묶어볼게요. 자, 헤이원 호텔은 we arrange to pick up. 픽업하도록 준비해 줄 거다. 누가? someone이. 이렇게 부정사 앞에 for 사람을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표현 쓰는데 이 for someone이 없이 뒤에 to pickup만 나오더라도 정답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arrange. 명사를 목적으로 시작하기도 하지만 부정사가 나와서 부정사 행위를 마련하다 준비하다. for someone은 누군가가 픽업하도록 준비해 줄 거다 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expense, 비용은 줄이는 거. 정답은 reduce야. 참고로 qualify는 주로 뒤에 for랑 만나는 자동사입니다. qualify for 자동사. 4번 생산량을 accelerate 느리다. 가속화하다. C번. 우리 차를 빨리 달리고 싶을 때 악셀 밟습니까? 그게 accelerated. notify 뭐라고요? 뒤에 여러분들 사람 취하는 사람 동사. appeal to, subscribe to. A번과 D번은 자동사입니다. A, D번은 자동사, B번은 사람 동사. 여러분들은 빈칸 뒤에 is production. 얘만 봐도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야. Right?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Work from their business. 아니다. Return from their business요. from과 만나는 자동사 A번과 C번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으로부터 출장으로부터 돌아온 지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이 여러분들 C번 return to, return from 둘 다 가능하죠. 타동사인 D번이 나올 수 없겠네요. 6번 문제. 자, 이 문장에서 주어 expense reports 보고서가 아무래도 completed 늦어도 6시까지는 완료, 작성이 완료돼야겠죠. 정답 D번이고요. 애초에 여러분들 자동사인 work는요. 수동태가 없다라는 점. 그 다음 A, B번은 사람 동사입니다. 사람 동사는 능동태는 오른쪽에 사람, 수동태는 왼쪽에 사람. 됐습니까? 사람 주어가 나올 때만 be inserted 지침받거나 be informed 통보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 동사와 자동사 알아두니까 좀 쉽게 표현하죠. 그죠? 네. 그 다음 7번 문제예요. 정답이 여러분들 C번. 참고로 A, B번은 타동사. 전치사 앞에 능동태로 쓸 수 없는 타동사들이죠. evolve는 진화하다, 발전하다 의미의 자동사예요. 그래서 Adelaide has evolved, 진화했다. Over the decades,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into a bustling city, 아주 엄청난 화려한 도시로 발전했다, 진화했다라는 자동사 문제였습니다. 8번 문제는요. 자, against라는 정의사랑 만날 수 있는 자동사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C번. associate 같은 타동사들은 정의사 앞에 능동태를 쓰지 않죠. compete는 누구와 경쟁하기 때문에 with를 쓸 수도 있지만 그 경쟁 상대가 조금 싸우는 맞부딪히는 의미지. 이렇게 뭐 함께 어울리는 with 개념이 아니라 서로 저항 경쟁의 의미라면 with 개념의 against를 바꿨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자, 이 문제는요. 뒤에 problems, 문제점을 해결하다, resolve가 해결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넘어갈게요. 1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명사 뒤에 분사 문제였고요. provide address, 아무래도 제공된 주소로 send it back, 돌려주겠다라는 여러분들 분사 문제였네요. 해석 문제였습니다. 11번 rough handling이라는 명사, handling을 여러분들 어떻게 다루는 거거든. 즉 조작을 의미합니다. 취급이나 조작을 handling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아무래도 rough한 handling을 withstand 아마 견뎌야 될 거야. 왜? breakage가 파손이거든요. 파손이 없으려면 rough한 조작도 견디도록 만들어졌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 견딜 때 withstand, 뭐 tolerate, put up with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주로 withstand가 토의심에 출제가 됩니다. C번 같은 경우는 아예 여러분들 출제가 된 적이 없는 단어죠. 그 다음 12번. 자, 이 문제는 뒤에 aircraft라는 여러분들 비행기가 나오는데요. 이 비행기를 assemble, 조립할 거다라는 문제 A번. 혹시 이 문제 D번 고르시면 계십니까? D번? D번 없나? 오케이.
그래서 회사 직원, 공사 회사거든요. 뭐 짓는 회사니까 만들고 짓고 빌드하고 그런 표현들이 어울릴 겁니다. 13번은요. 자, 고객 만족을 게이지하다. 혹시 연료 게이지합니까? 연료가 얼마 남았는지 측정할 수 있지? 그렇게 측정하다 의미가 게이지하다. 게이지가 측정하다 의미입니다. 고객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 포커스 그룹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보시면 되겠네요. 뭐 준수할 때는 comply 뒤에 with가 필요한 자동사 맞습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참고로 administer 같은 경우는 관리 감독하다인데 주로 뒤에 부서, 뭐 팀 같은 거 프로젝트를 관리 감독할 때 administer 잘 모르시는 분들은 manage나 direct를 떠올리면 될 겁니다. 보통 관리자를 administrator 이런 표현 씁니까? 관리한다라는 의미죠. 14번. 자, keynote address는 보통 여러분들 뭐 기조연설, 연설을 말하는데 이런 연설이 reception에 의해서 뒤따라질 거다. 정답은 D번의 follow인데요. 물어볼게요. 질문입니다.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A is followed by B. A를 먼저 할까요? B를 먼저 할까요? 자, 나는 A를 먼저 한다. 손 아무도 없습니까? 그럼 외우지. A 하고 나서 B 외우지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 기조연설은 립세션에 의해서 뒤따라질 것. 사실 따르다의 수동태가 없대. 아나? 따르다의 수동태가 없어요. 원래 여러분들. 뭐 쫓다의 의미 쫓기다는 가능하대. 자, 그럼 이해해보자. 기조연설가가 reception 이 연회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거야. 알겠죠? 이 수동태에서 쫓겨나가는 거. 쫓김을 당하는 건 주로 도둑이지, 그죠? 쫓는 건 경찰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도둑이 쫓김을 당해요. 도둑이 먼저 가재. 먼저 하는 게 알겠습니다. 먼저 하는 게 돼. 그래서 쫓다, 사실 따르다의 수동태가 없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표현이고요. 관용적으로 씁시다. 우리 씁시다. A is followed by B는 A 하고 나서 B 합니다. 라고 합시다. 알겠죠, 여러분들? 왜? 토의심에서는 각종 행사의 순서 문제가 많이 나온대. 워크샵 같은 거 일정 설명하겠지. 토의심에서는 여행 itinerary, 여행 일정표 문제가 많죠. 그래서 순서 문제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뭐를 먼저 하냐고 물었는데 이 사람들 헷갈려 하더라고 보니까. 암기해주세요. 기조연설 하고 나서 연회가 뒤따를 거다. 됐습니까? 꼬리 링기대 이거는. 자, 그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B번. 이게 사람 동사대 inform him, 그에게 any defects, 어떤 불량이건 통보해 주겠다. notice는 쓰면 안 됩니다. notify는 가능하지만 notice는 안 돼. notify는 대체 가능하지만 notice는 목적어를 알아차리다. 사람이 나오잖아요. notice something을 알아차리다. 네. notify는 가르침을 주는 거야. notice는 알아차리고 notify는 정보를 주고 차이가 있죠, 그죠? 그 다음 16번 문제는 정답이 보자. D번. 이메일로 제출돼야 된다. 17번 문제입니다. staffing level, 어떤 수준, 이전의 수준을 우리 유지하다 의미의 A번, maintain은 유지하다 의미. 좋습니다. 뒤에 5명의 추가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이전의 직원 수준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의미. maintain, 유지하다. 좋아요. 뭐 afford 같은 경우는 뒤에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의 여유가 있다. 예를 들어서 I can afford a job. 나 그 업무를 맡을 여유가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목적어를 감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afford. 자, 그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뒤에 마이크로 센서 칩 나와 있지. 실제 칩을 만드는데 만든다고 make가 토의심이 나오지 않는데 보통 우리가 해외에서 made in Korea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뭔가를 만들 때 B번 만들면 create, 어떤 아이디어를 구성하면 develop, design이란 표현. 그리고 물건 만들 때 devise 혹은 design도 쓰지만 큰 물건들, manufacturer도 뭐죠? 제조하다, 만들다라는 의미로 사용 가능하죠. function 자동사입니다. 바로 뒤에 명사를 쓸 수 없는 동사죠. instruct 사람 동사입니다. 바로 뒤에 항상 어떤 명사? 사람 명사가 필요한 동사. 됐니? 최소한 A번과 D번은 고르면 안 된대.
대신에 function 뭔가 운영 작동인가 칩을 작동해왔나 해서 당시에 D번 골라 틀리신 분들이 많았던 문제였습니다. 자동사 많이 외우십시오. 19번 submissions는 뭐냐면 보통 submit한 것들 종이로 제출한 것들인데 보통 뭐 지원서라든지 각종 출품 작품입니다. 그런 것들이 judge니까 아무래도 심사위원단에 의해서 평가 검토가 되겠죠. review 좋아요. 20번 문제입니다. 토스터 오븐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용하다 C번. 여러분들 쿡하면 안 된대. 요리 장비를 요리할 수 없대. 쿡할 수 없대. 컨택이건 a lot도 사람 동사입니다. 그 뒤에 사람만 나올 수 있죠. a lot은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다라고 했습니다. a lot you of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사람 동사예요. 자, 그 다음 21번 트래픽 컨제스션을 완화시키다. 정답이 여러분들 완화시키다가 없나? 여기서는 공사 업무가 있으니까 야기하다의 A번 공사 체증, 교통 체증을 일으키다. respond는 보통 to가 필요한 자동사가 되겠죠. 22번 자 그들의 계획을 뭐 할까? 뭐 준비할까? 연기합시다. 왜냐하면 postpone 밑에 lack 톡이 좋아하는 편이죠. 항상 lack of랑 만나고요. budget 예산의 부족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족 결핍 때문에 their plans 계획을 postpone 할 수도 있고 delay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여행을 계획하다 prepare 쓸 수가 없는 문제였네. 그 뒤에 나와 있는 due to lack of budget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해석 문제로 봐야겠습니다. 해석 문제로. 자, 그 다음 23번입니다. 이 문제는 보니까 reception이네요. reception은 9월 3일자에 will be held 개최될 거다. 혹시 이 문제 A번 고르신 분? 잘 들으세요. 9월 3일자에 리셉션이 열릴 때는요. 오픈드를 쓰지 않고 오픈이 맞대. 오픈과 오픈드는 전혀 달라요. 오픈은 동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형용사로도 쓸 수가 있지. 그래서 리셉션이 9월 3일에 모든 사람들이 이용 가능할 땐 will be opened가 아니라 will be open이야. 혹시 가게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 가게 말이야 무슨 뭐 팻말이 팻말이 이 팻말이 문이 닫혔을 땐 closed라 돼 있지. 폐쇄가 된 요거 뒤집으면 opened가 아니라 open돼 있대. 다릅니다 여러분들. opened랑 open 달라요. opened는 정말 문이 열려 있을 때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럼 open은 뭐냐? 열어놨는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용 가능할 땐 open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정답은 D번 9월 3일자에 개최가 될 거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겠네요. 자, 24번은 with랑 만나는 자동사 communicate with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하다. A, B, D번 타동사들은 전치사 앞에 능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25번 자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론칭하다. C번 론치는 출시 내지는 출범하다 의미해요. 참고로 education 사람 동사 뒤에 사람 명사 필요하죠. participate in 얘는 여러분들 자동사요. 특히 appear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비동사로 이해하는 게 괜찮다 그랬지? appear도 바로 뒤에 명사를 쓸 수 없는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이죠 자동사 바로 뒤에 명사 불가. 뭐 appear at the campaign 뭐 이런 표현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 21번입니다. 자, 고객들은 서비스에 대한 받을 자격이 있을 때 deserve는 뒤에 뭔가 내가 이거를 취하더라도 당당하게 씁니다. I deserve the award. 나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I deserve promotion. 나 승진 받을 만 하잖아. 이런 표현들. 네. 그래서 same quality service야. 아주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좋습니다. 정답이 여러분들 B번. produce는 뭐 생산 제작하다. 자, 그 다음 27번 문제입니다. shipping cost요. 항상 토익 시험에 등장하는 모든 돈들은요, 모든 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줄이는 게 목표돼. reduce가 없나? 그럼 waive 합시다. waive는 빈도가 매우 낮아요. 원래 뜻은 포기하다 의미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 야구에서 MLB의 어떤 선수가 방출되기 전에 웨이버 공시라고 하는데 이 선수에 대한 계약 권리를 포기해서 너희들이 가져가고 싶으면 데리고 가라 하면서 하는 공시가 웨이버 공시입니다. 웨이버 공시가 뜨면 보통 그 선수는 그 해 혹은 그 다음 해 사이에
보통 은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그런 경우에서 불사조처럼 되살아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래서 웨이브는 포기하다인데 특히 돈이 많이 나와요. 어떤 세금 같은 걸 포기하는 게 면세의 의미가 되겠죠? 좋습니다. 배송료를 안 내도 돼! 알겠습니까? 무배! 무배하나 무배? 무배카이 생각나네. 사실상 무배의 시초 뭐 쿠팡 아니겠습니까? 그죠? 쿠팡. 정말 놀라운 사실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적자를 내본 적이 없는 기업이 곧 미국 나스닥, 미국 여러분들 그 다우존스 일반 시장에 주식 상장하게 되거든요. 그 가치가 50조에 이르는데, 거기 여러분들 50조에 이르는데 대략 우리나라 랭킹 한 6, 7위, 5, 6위 정도가 됩니다. 바로 위로는 삼성, 뭐 현대차 정도만 남아있는 그런 케이스죠. 대단하지 않나?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기업인데 순위가 우리나라 랭킹 여러분들 5위, 6위. 괜찮죠, 그죠, 여러분들? 특이한 케이스죠. 네. 어쨌거나 그 회사가 쿠팡이라는 기업이 당시에 여러분들 위메프라든지 아니면은 티몬이라든지 비슷하게 시작했잖아, 그죠? 비슷하게 시작을 했지만 제가 봐서는 가장 크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게 아마 로켓 배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네이버가 그 당시에 다음과 라이코스 등등과 차별화시킨 게 지식인 고 여러분들 제대로 여러분들 이제 격차를 벌리게 되었더라면 아마 요번에 여러분들 그 쿠팡 이렇게 여러분들 다른 그런 배송업체는 아니죠. 온라인 마켓과 차이가 있다면은 로켓 배송. 거기다가 요즘 더 이제 유명해진 게 로켓 프레쉬 하면서 그죠? 아침에도 신선 제품을 모시더라는 거. 그다음 로켓 와우 아시나? 로켓 와우. 나 지금 쿠팡 지금 뭐 매니아 정도 그런 같은데 그 월 3,000원인가 뭐 그래요. 그거 내면 3,000원인가? 어쨌거나 그걸 내면 마음껏 반품 가능하거든. 이게 획기적인 거야. 그래서 이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여러분들 적자를 못 벗어난 거예요. 이제 올해 보니까 흑자로 뭐 가능성이 있다 뭐 그래 나오더라고. 적자를 못 벗어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사실상 나머지 모든 기업들을 없애기 위해서대 돈으로 확 지배해버린 다음 그리고는 모든 게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자 이제는 내가 가격을 올리더라도 우리는 꿈쩍도 못하게 된 마치 여러분들 게스라이팅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게스라이팅 되어서 쿠팡님 하면서 여러분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가격을 올릴 거라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열심히 이용하는 걸로 알겠죠. 그리고 쿠팡과는 저는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자, 좋아요. 정답은 D번이고요. Displace는 아직 토의심이 나온 적이 없고요. Proceed는 토의심에서는 자동사,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없죠. Proceed to, proceed with. Hesitate는 토의심에서는 오로지 to 부정사 앞에서만 씁니다. 뭐뭐 하는 걸 주저하다. Hesitate는 to 부정사 외에는 아예 존재할 수 없는 단어로 봐도 괜찮대. 사전에 뭐가 나오든 간에 오쌤이 20년간 강의했으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여러분들. 28번입니다. 특히 종이랑 어울려 사용되는 단어 따로 있대. enclose는 뭐죠? 뭐 첨부된 혹은 signed 같은 거, 서명된 혹은 작성된 completed 마찬가지. completed 바로 이런 것들이 종이 명사랑 어울려 사용되는 분사입니다. 사실 비즈니스에서는 말로 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기록을 하게 되는데 법적인 싸움에 대비해서 계약서화, 문서화 시키는데요. 그래서 종이 명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거 내가 맞다고 증명할게. 서명해야 되지? signed day, 이름 적재, completed day, 그리고는 그거를 딱 내가 가져가지. 이게 첨부되고 소유된 그 day, enclosed. 첨부된 계약서에 서명해라. 자, 그 다음 29번입니다. 이 문제는요. 정답이 B번의 take. About 7 hours인데 이때 about은 부사대, 전치사이대. 지금 take는 타동사인데요. about을 전치사로 보시면 안 돼요. 숫자 앞에 만나는 about, over, around 이 세 가지는요.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대략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about 7 hours 최소 대략 7시간 가량 take 걸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혹시 C번 고르시면 계십니까? C번은 주어가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되다라는 표현이고요. take는요. 목적어 하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last는 주로 언제 나오냐면은 뭐 2-hour lesson we last. 뭐 2시간짜리 교육 시간이 지속할 겁니다. 뭐 얼마 동안 이런 식으로 주어가 지속하는 의미고 얘는요. drivers가 지속하는 게 아니라 7시간 정도 complete 하는데 7시간이 걸리는 거다. 그죠, 여러분들? 얼마 시간만큼을 소요시키는 그런 동사이기 때문에 last랑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30번. 자, 이 문제는 정답 A번. present, 발표하다 의미도 있지만 제출, 제시하다, 주는 거야. award를 받았다라는 의미의 A번. 자, 그 다음 3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봅시다. 앞에 나와 있는 mileage를 꾸며주는 문제 D번. incur 뜻이 뭐냐면 발생하다. 그래서 incurred for business purpose. 비즈니스 목적으로 발생된 마일리지예요. 그래서 출장 가면 차 타고 가는데 자동차 마일리지 주행 거리가 발생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발생시킬 때 incur이라는 표현 씁니다. incur 발생시키다 구분할게요. occur 같은 경우는 발생하다 의미의 자동사예요.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incur과 occur 구분합시다. incur 발생시키다, occur 주어가 발생하다.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32번입니다. 32번. 앞에 쿠킹 클래스가 있거든요. 가르치다 taught. 주어, 목적어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클래스입니다. 넘어갈게요. 33번. 자, 각각 지원자를 잡 일자리에 매칭을 시키지? 딱 맞춰야 되거든. 매치. 우리 뭐 타이틀 매치하면 비슷한 급끼리 달라붙지, 그죠, 여러분들? 급 차이가 다르면은 대회 안 한대 싸움 붙이잖아요, 그죠? 매칭시키다. 매칭시키다. 각각의 지원자를 적합한 일자리로 매칭시키다. C번. 34번입니다. advice. 우리는 사람을 찾고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seek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seek. 좋아요. 반면에 D번의 intend 같은 경우는 뒤에 무조건 투부정사. 어떤 행위를 의도하다라는 의미로만 토의심에 출제가 됩니다. attempt 마찬가지. 무조건 투부정사. 목적어를 시도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시도할 때 쓰이는 그러한 동사예요. 그래서 단어보다 좌우에 어떤 표현과 어울리는가를 공부하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35번은 B번 refunded. 요금을 환불받다라는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제가 빠르게 정답만 좀 체크하도록 할게요. 좀 어려운 것들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36번 뭐 사이사이 여러분들 날짜 앞에서 아직까지 오답이 된 적이 없는 expire. 좋습니다. expire. 만료되다라는 문제였죠. 37번 카드가 누구에게 distributed 배포 배분 to랑 어울리죠. 어디로 보내기 때문에 좋습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A번. 38번 시장의 접근 접속 access는 항상 뒤에 장소랑 정보랑 만나는 타동사 좋습니다. 반면에 자동사들인 B, C, D번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 네. 바로 뒤에 명사를 쓸 수 없더라. 네. 39번입니다. 자, 나이 제한이 달라. From company to company. 회사마다 살짝 달라. 좋습니다. 이렇게 전치사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동사 자리거든요. 타동사들이 CD번이 쓸 수 없더라. 정답은 A번. 다양하다 혹은 다르다. 좋아요. 40번입니다. 회사가 어떤 authorities에 의해서 commend하다. commend는 칭찬하다 의미인데요. for랑 많이 어울렸습니다. 요거 때문에 잘했다는 표현입니다. for observing. 이런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칭찬받을 때 praise라는 단어 쓰기도 하고 commend라는 단어 쓰기도 합니다. 둘 다 칭찬하다 의미. 반면에 C번과 D번은 버릴게요. 토익 시험 역사상 아직 정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없는 어휘거든요. 모른다 공부하지 마시고 아는 어휘라도 앞뒤 나온 어휘 같이 묶고 공부하기. 토익형 어휘 공법이죠. 41번. 특히 여러분들 사람 from 나올 때마다 정답되는 금지 내지는 반대 의미의 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attendees가 from repeating. 반복하는 걸 금지 혹은 반대할 때 prevent라든지
private이라든지 private, 그 다음 discourage까지요. 뭐 hinder, 뭐 keep, stop, keep 잘 안 나오더라고 이런 것들은. 요거 세 가지가 사람 from과 만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사람 from. 그래서 사람이 from 블라블라 못하게 만들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사람이 from repeating 하는 것을 금지 반대시키기 위해서 못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런 문제였죠. 자, 그 다음 42번입니다. 이 문제는 native species가 있는데 species는 어떤 종들이거든요. 수천 종들을 서포트하다, 뭐 후원하다, 지원하다. 어떤 장소가 이런 여러분들 종들, 이런 종들 보통 우리가 뭐 습지 이런 데 가보시면은 다양한 종들이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종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wildlife habitat. 그러면은 뭐 서식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태계 서식지다라는 문제. 참고로 remarks는 토익심에서는 명사로만 나와요. 어떤 발표, 선언 같은 명사로만 나오고요. retreat 토익심에서는 명사로만 씁니다. 사전에 뭐가 나오건 저는 토익에서 대해서 설명할게요. retreat은 보통 휴양.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여름 휴양, 하기 휴양 갑니까? 그런 휴양을 retrea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43번입니다. 당신의 우편물을 정시 배송하겠죠? deliver D번, exceed는 초과하다. 정답은 D번. 44번. 전치사 앞이니까 자동사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타동사들인 B, C번을 쓸 수 없더라. revolve도 타동사인데 revolve는 지울게요. 토시에서 안 나와요. 우리 보통 총 빵빵빵 쏘면 막 돌아가거든. 딕딕딕딕 막 돌아가잖아, 그죠? 그거를 못 쓰면 45구경 리볼버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총 쏠 때는 쓰래. 총 쏘시면 안 됩니다. 총 쏘면 안 된대. D번의 commence가 바로 게시하다. 바로 start란 begin의 토익형 단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9월에 시작할 것으로 시작하다. D번 commence. 그 다음 45번은요. 제임스 카터 씨가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설치하다. set up. pass away는 지옥. 이게 왜 나왔지? pass away 이런 거는? pass away는 저기 뭐 무지개 다리를 걷는 내용이거든요. 이 토의심에서 안 나옵니다. put in for는 나오는지는 오래됐다. 등록하다, 신청하다 이미 register 혹은 뭐 apply for랑 유사한 단어인데 빈도가 매우 희박하고요. 설치하다입니다. 보통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할 때 set up 버튼 누르나? 좋습니다. A번. 40번. 그녀가 기록을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가? compile 같은 경우는 어떤 정보 따위를 편집하다, 정리하다 의미거든요. 그래서 각종 서류 기록 따위를 뭔가 이렇게 만져서 파일에다가 파일 격하게 쌓을 때 compile이거든요. 정리하다 의미. 정리하는 동안 주어가 using 할 거다. 자동사입니다. A, B, C 전부 다 자동사예요. 바로 뒤에 명사를 절대 쓸 수 없더라. 어때요? 자동사를 많이 알아두시면 이런 문제 필요하겠지? 참고로 뭐뭐에 대해 실험하다. experiment with 자동사입니다. 47번입니다. UF라는 회사는 delivery service 이 서비스를 뭐뭐로 확장하다. expand A번. 선생님 expand는 자동사 아닌가요? 맞다. expand는 into 명사가 나와서 어디로 영업 확장하다입니다. 그런데 타동사도 가능합니다. expand A into B. A를 B로 확대시키다라는 타동사. 즉 expand는 토의심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모두 나오는데요. 팁 하나 드릴게요. 오른쪽에 into가 나와서 아직 expand가 오답된 적이 없대. 20년 동안. 대단하대. into와 expand 관계. delivery 서비스를 5 more counties 5개 추가 마을로 확대하다. 그 다음 48번 문제입니다. renowned는 무조건 뒤에 사람과 만나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로 popular 개념인데 유명한 페인터 오스린에 의해서 만들어진 페인팅 작품이다. 그런 문제였네요. 49번.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배송 전에 이미 다 assemble 조립되어 있다. fully assemble 정답은 D번인데 혹시 C번 고르시면 계시나? A번이나? A번, C번 고르신 분 계시나? 사실 바이스클이 제조가 되거나 바이스클이 디자인 되는 건 문제가 없대. 근데 사실상 이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배송 전에 사실은 만들어져 있을 거고 제조가 돼 있을 겁니다. 그지 여러분들?
그런데 A7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 만들지도 않은 걸 ship 배송한다는 개념 자체랑 이거 결부시키기가 상당히 여러분들 어렵다 이 말입니다. 만들지도 않은 걸. 그런데 왜 assemble를 가능하냐? assemble 뜻이 뭐죠? 조립하다. 왜 이건 가능하냐면 배송 전에 조립됐냐 안 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배송 전에 이미 조립이 된 것도 있고 조립이 안 된 것도 있어. 조립이 안 된 걸 우리는 DIY 제품이라고 부르는데 얘들은 특징이 쌉니다. 그죠 여러분들? 내가 직접 조립해야 돼. 뭐가 되죠?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배송 전 조립이라는 개념에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으니까. 반면에 A7이 배송 전에 당연히 조립이 뭐 만들어져 있겠지. 근데 만들어지고 만들어지지 않고라는 개념도 사실 만들 수 없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A7은 오답으로 보도록 할게요. 50번입니다. 자, 티켓인데 어떤 티켓이죠? 웹사이트에서 구매가 이루어진 티켓. D번 acquire 획득하다, 인수하다.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렇게 가져올 때 acquire 물론 회사가 어떤 부서를 어떤 팀을 획득, 인수할 때도 쓸 수 있지만 획득하다 의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